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25강, 212페이지 25강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는 부분을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일본이 그 전에 청일전쟁 우리가 배웠죠? 청일전쟁 이제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세력이 커졌잖아요. 삼국간섭 이후에 또 러시아랑 일본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침바르는 거죠.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기 위한 그러한 밑작업을 차례차례 하게 되는데 아주 촘촘히 계속해서 뭔가 조약을 맺어요.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나중에는 결국 경수국치, 한일합병, 한일병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예전에는 을사조약이라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맺은 거고 우리가 정말 조약이라는 거는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좋은 의미의 조약이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고종은 반대했는데 억울하게 고종이 승낙하지 않은 그런 조약이었기 때문에 강제협약이었기 때문에 늑약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을사늑약.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근현대사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 한일합방이라고 했어요. 한일합방은 나라 방자를 써서 나라 두 개를 합쳤다. 마치 진짜 우리가 무슨 합방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좀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강제로 국권을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경술련의 치욕이다. 경술국치란 말을 많이 쓰고요. 아직도 교재나 교과서에는 한일병합이라는 의미식으로 그냥 합쳐졌다. 한일병합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쓰긴 할 텐데 우리가 경술국치로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5강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운동의 전개. 바로 25강. 일제의 국권 침탈과 우리의 또 국권 수호운동. 의병활동도 있었고 애국개몽운동도 있었고 두 흐름에 맞춰서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즉 국권 수호운동의 전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역시 제 근현대사 필기식으로 연표로 쓱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는 참 촘촘히 막 조약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해요. 1차 한일협약은 뭐고 2차는 뭐고 한일신협약은 뭐고 일본이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해야 되거든요. 기억해야지 또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정말 좋은 긍정적인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1904년부터 1910년까지 6년을 정리를 할 겁니다. (1910년) (1904년) 자,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결국에는 러시아랑 붙어요. 러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에 야금야금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요건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땅을 가져간 게 바로 독도입니다. 최초로 가져간 게 군사기지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를 가져가요. 왜냐면 독도의 위치 자체가 이제 러시아 내려오고 일본 올라가고 딱 군사기지로 딱 요충지였거든요. 이때까진 배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한다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한일의정서 내용에서는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한다라고 써놓고 얼렁뚱땅 그 다음에 1905년에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에다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무슨 작은 신문에다 발표해버리고 얼렁뚱땅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스무스하게. 이게 뭔가 쥐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제 은근히 몰래 이렇게 딱 편입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독도 문제는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첫 번째 맺은 조약이 이제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한다.
일부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군사기지로 사용했냐면 뭐 용산, 평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처음이 독도. 그래서 군사기지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지네들이 맘대로 토지를 쓰는 거죠. 토지를 약탈해 가는 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도, 뭐 용산, 그리고 평양. 이곳을 자기네들의 군사기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약탈해 간 게 바로 독도죠. 독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바로 1년 뒤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 40조로, 시마네현 고시라는 건 조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마네현에서 발표한다. 독도 이제 우리 땅인 걸로 발표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시마네현 고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강제 편입, 불법으로 편입해버렸다. 야금야금 남의 땅을 그냥 지네들이 막 자기네 땅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도를. 그게 한일 의정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04년에 또 이어서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1904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904년에 제1차 자, 제1차 한일협약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얘네들이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고문정치인데, 고문했다의 그 고문이 아니라 외교 고문, 재정 고문, 이런 식으로. 고문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장관식으로 이렇게 임명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간섭하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다 정치에 개입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문정치 대표적인 외교 고문과 우리가 재정 고문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외교 고문 우리가 나중에 막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였죠. 스티븐스, 미국인 스티븐스가 막 한국은 일본의 이런 식민지가 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식민지 개혁에 가담하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바다, 이런 식으로 막 외교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장인왕 전명훈이 죽였죠.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 사살했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쉬워요. 총을 어떻게 합니까? 스티븐스 총으로 쏴서 장인환이 3발 쏴서 죽였거든요. 전명훈은 몸싸움하고. 어쨌든 장인환이 죽이긴 했는데 장인환 전명훈이 같이 사살한 거니까 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총알을 장전하죠. 그래서 장전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장인환, 정명훈, 장전. 이렇게 훌륭한 일 하신 분들 이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장인환, 정명훈. 그리고 재정고문은 누구냐면 메카타. 뭐 메가타, 메카타 뭐 이렇게 써있는데 메가타. 이건 일본 사람입니다. 재정고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돼요. 어쨌든 고문으로 임명된 건 1904년 메가다가 이런 화폐 고문으로, 재정 고문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 얘가 나중에 1905년에 화폐 정리를 하게 되죠.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 화폐를 이제 일본하고, 아주 우리나라에 아예 화폐를 일본 화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제를 장악하도록 화폐 정리를 한 게 바로 메가타. 이런 식으로 고문 정치가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입니다. 1차 한일 협약하면 고문 정치, 외교 고문, 재정 고문, 이렇게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이게 러일 전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러일 전쟁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일본이 이겨요. 러일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 중에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3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영국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러시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위권이 없다. 우리나라 식민지 만드는데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신경 쓰지 말아라. 한국 포기한다. 라는 그런 조약. 이렇게 3개의 조약을 7, 8, 9월에 맺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쫙 여기다가 쓰고 싶은데 칸이 모자라니까 요거 지울게요. 일본이 참 치밀하게 밑작업을 합니다.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7월, 8월, 딱 승리하고 나서 9월.
자, 7월은 누구랑 조약을 맺게 되냐면 먼저 미국과 맺습니다. 7월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짧게 가테 밀약이라고 쓸게요. 가스라와 일본 사람 가스라와 미국 사람 테프트가 만나서 맺은 건데 그냥 밀약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이라고 생각해. 미국과 맺은 건데 서로 미국은 필리핀 식민지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서로 뒤 구린 거 인정해 주자. 서로 컨닝하다 친구들이랑 딱 봤어. 나도 컨닝했는데 너도 컨닝했네? 야, 우리 이거 서로 눈 감아주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라는 거 서로 묵인해주자. 뭐 서로 편들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밀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 식민지 하는데 이제 미국이 그래 인정해줄게 너네. 뭐 이런 식으로. 너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뒤 봐주자 이런 거예요. 8월에는 이제 영일동맹인데 1차가 아니라 2차 영일동맹입니다. 왜 2차냐면 이미 그 전에 1902년에 그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를 우리 주 적으로 삼는다.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데 같이 손을 잡자. 그때는 영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고 거문도 사건 기억하시죠? 일본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을 맺어요. 우리의 주 적은 러시아다.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는데 손을 잡자. 1차 영일동맹이고 2차 영일동맹은 이제 일본이 좀 컸잖아. 일단 청나라 이겼지? 러시아 이기고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영국도 얘네들이랑 이제 손을 잡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하는 거를 서로 인정하고 영국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하는 걸 강대국끼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서구 열강 대열에 일본이 끼어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영국이랑 미국도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식민지로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줬어. 영일동맹이니까 영국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는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그냥 포기해라.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 이제 한국은 이제 일본 거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에서 다 이제 중재해가지고 인정해줬어. 국제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간섭하지 않는다. 포츠머스 조약.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시 쓸게요. 그래서 러시아 아웃이었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아웃, 청나라 아웃, 러시아 아웃.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영국이 뒤에서 뒷배로 딱딱하게 받쳐주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이제 뭐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SOS를 청할 수도 없어. 외교 고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교권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도움도 청할 수 없도록 일본이 이제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는 첫 번째 작업 바로 을사늑약이죠. 1905년. 자, 1905년에 이제 그것을 제2차 한일 협약이라 하고 이것을 을사 조약이라고 했었죠. 예전에는 을사 강제 늑자서사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오로 끝나면 여러분 을이에요. 아까 1895년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있었죠. 오로 끝나면 을입니다. 사로 끝나면은 갑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을사조약, 여기는 을미가 아니라 을사조약,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게 돼요. 을사늑약. 자, 이제 을사늑약의 내용은 뭡니까? 외교권 박탈이죠. 이제 다른 나라랑 외교를 했을 때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외교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 우리나라가 이런 뭐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청하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외교적으로 이게 막아버렸어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아예 통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정 전반에 간섭하겠다. 이때 초대 통감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쏜 이토 히로부미인 거죠. 통감부 설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정도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 해서 요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게 을사늑약을 맺은 거다. 고종이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세계에다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데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참석도 못했어요. 일본이 손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강제 퇴위.
고종 강제 퇴위되고 이어서 군대 해산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7년으로 끝나면 정미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 그래요. 칸이 모자랄 것 같은데 밑에다 써야겠다.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전에는 고문을 둬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고문이에요. 무슨 외교고문, 무슨 고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한일 신협약은 직접 얘네들이 정치에 가담하겠다.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교부 장관, 무슨 장관 있잖아요. 그런 장관급을 차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차관을 직접 자기네들이 임명하겠다. 우리나라 정치에 직접 개입하겠다 해서 이것을 차관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고문 정치, 약간 고문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서포트 도와주는 사람인데 한일 신협약에서는 직접 정치하는 차관 정치. 그래서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차관을 직접 임명하는 차관 정치, 그리고 군대 해산. 사실 고종 퇴위시키고 바로 이어서 군대 해산해요. 정미칠조약은 정민년에 맺은 7개의 조약이 정미칠조약이거든요. 그리고 정민년에 군대를 해산시켰죠.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다 어디에 합류하냐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의병. 요거 빼먹구나. 을사늑약. 요거 때문에 일어난 게 을사의병이에요.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 요거 때문에 일어난 게 여기다 따로 쓸게요. 을사의병인데 뭐 을사의병 하면은 뭐 최익현 뭐 그런 뭐 의병장 유생의병장도 있는데 을사의병 때는 뭐 평민의병장 신돌석 있었다 뭐 그런 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해산되고 정말 의병의 그 범위가 최고로 넓어지는 그게 바로 정미의병이죠. 왜냐면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그 해산된 군인들 다 어디로 가? 의병으로 가야지. 그래서 정미의병. 무기도 훨씬 더 많이 확충되었고, 정미의병 때는 인원이 막 전국적으로 많아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한 거야. 우리 진짜 일본 한번 쳐보자. 그래가지고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요. 각 지역에서 이제 의병을 색출해가지고 정말 군대 진영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지만 일본은 그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아예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패하게 되죠. 동대문까지는 진입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13도 창의군이 한번 우리 싸워보자. 그게 서울 진공작전. 서울에 진입을 했지만 동대문까지 갔다가 멈추게 되는.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전 정미의병 때 최고의 군사력이 그나마 그래도 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했던 게 서구 진공작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의병은 그 전에 을미, 을사, 정미의병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군대 해산했죠. 이제 군사력을 이제 강탈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는 사법권을 강탈을 합니다. 1909년. 기유각서. 기유각서의 내용은 이제 사법권 강탈. 이제 재판을 일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무죄해져 버리는 거야. 사법권을 강탈하고 이어서 이제 이런 경찰들, 범죄자를 잡는 경찰들도 일본 헌병,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권을 강탈해버렸어. 그리고 1910년에는 이제 한일병합, 경술국치죠. 한일병합의 내용은 국권을 강탈한 거예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국권 강탈. 그리고 이제 총독부. 요거는 노란색으로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야금야금 사법권, 경찰권, 국권.
국권을 강탈하고 그전에는 통감부를 설치했잖아요. 통감부. 어디서 통감부? 통감부. 근데 이는 아예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버리죠. 예전에 경복궁 앞에 있었어요. 총독부 건물이 딱 경복궁 앞에다가 보란듯이. 그래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이제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죠. 여기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 통감. 그래서 국권 강탈 총독부 설치. 그리고 한일 병합, 다른 말로 경술국치다. 경술련의 치욕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 경술국치가 있었던 그 자리에 기억의 터라고 해서 일부러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남산 쪽에 제가 거기서 한번 광복절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데라우치 총독의 그 집, 사저가 있었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위안부 할머니 기억의 터로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이제 뭐 시민들이 많이 모금을 하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렇게 기억의 터라고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쭉 파악을 하시고요. 조약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약 이름이 좀 되게 겁나 헷갈릴 거예요. 그래도 러일 전쟁 때 한일 의정서로 군사기지 만들어서 독도를 강탈해 간 거,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정치 개입은 못한 거야. 아직까지는 완벽한 식민지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 이기고 나서 이제 영국과 미국도 딱 자기 편이 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반발이 뭐 장지연의 신라 방송대국을 황성신문에 싣고 정명훈은 정명훈 요새 나와. 민영한 자결하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교재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을사의병이 일어났고, 이 을사조약을 맺었던 5명의 친일파들, 오적 암살단을 만들기도 하고, 나철과 오교가 을사늑약. 제일 중요하죠.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것 때문에 해외 특사 파견하고 공종 강제 퇴위. 그리고 이어서 한일 신협약, 차관 정치. 그리고 군대 예산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1909년에 기후각서는 이제 사법권 강탈, 이어서 경찰권 강탈, 한일 병합이 일어나고 나서 국권 강탈, 총독부를 설치하게 됐다. 아까 독도 약탈에 대한 내용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간도 이야기도 여기다 좀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1909년에 간도도 강탈합니다. 이때 간도 협약을 맺어 일본이. 근데 간도 협약은 간도 지역은 우리나라, 러시아, 청나라 사이에 낀 땅입니다.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있는데요. 윤동주도 간도 출신이죠. 사이에 낀 땅이다 해서 사이간자 써서 간도라고 해요. 실제 섬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간도는 우리가 백두산 전개비에 토문강과 우리나라 영토가 이제 토문강, 북으로는 토문강,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는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 실제 이름이 토문강이에요. 그 토문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토문강으로 할 경우에는 간도가 우리 땅이 맞아요. 근데 두만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의 그냥 이 영토인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국경에 분쟁이 있고, 실제로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터전으로 삼고 있었는데, 간도가 또 특히 독립운동 기지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러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일본이 우리 여기서는 막 난리가 나니까 의병들 잡고 서울 진공작전 이후로는 의병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다 잡아가니까. 간도 쪽으로 독립운동기지 만들고 하니까 이 간도란 땅 자체를 아예 일본이 청나라에 넘겨버린 거지. 우리나라가 거기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철도 부설권을 준다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준다는 이유로 청한테 넘깁니다. 일본이 남만주 이것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이제 청나라한테 받는 대가로 청에게 넘겼다. 청에게 넘김. 이렇게 쓸게요. 청나라 영토로 인정했다라는 간도 협약. 그래서 간도, 독도, 한일의 정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도와 간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뺏겼다. 독도 문제만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간도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212쪽 보면은 그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의 저항들 그것 좀 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교재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필기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212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초대통감으로 이토요르부미. 자, 을사늑약의 저항. 자, 고종황제는 강제로 서명 없이 옥새를 찍지도 않았어요. 강제로 체결된 조약임을 선언했고, 미국의 헐버트를 파견해서 뭔가 이제 조미 통상조에서 거중 조정, 그러니까 뭔가 그 잘못된 조약에 대한 조정에 근거해서 했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 편이었죠. 가스라테파트 밀약 때문에 소용없는 짓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헐버트 파견, 헤이그 특사 발표해놓고 만국 평화회의회 이상설, 이준, 이휘종 파견. 뭐 요거 교재에 사진 보여요. 그 헤이그 특사 사진 잠시만요. 유명한 사진이죠. 이렇게 보내지만 참석도 하지 못했다. 헤이그 특사. 그리고 이제 고종의 친위 대장이었던 민영화는 자결해버렸고 이런 상황에 원통하다. 애국논설, 장지연의 황성신문, 실려 방송되고 목놓아 운다. 실려 방송되고 황성신문에 실었고 의거 활동은 나철과 오교, 오저감살단, 또 을사의병, 을사늑약, 을사의병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 저항이 있었다. 간도와 독도 문제는 이미 설명 다 했으니까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의병 정리 213페이지 의병 정리한 겁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자, 의병 활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 이제 그런 뭐랄까 주권 수호 운동, 국권 수호 운동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죠. 의병 싸우자 아니면 공부하고 계몽하자.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조금 강해지고 신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각을 해야 된다, 뭐 깨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위정척사파 그쪽이 의병으로 가게 되고 개화파 쪽 그런 쪽이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 쪽으로 가게 됩니다. 좀 라인이 다른데요. 의병은 이제 싸우자는 거죠. 의병들이 나중에 군 활동을 하게 되죠. 독립운동 활동. 자,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이다. 배경. 특징은 뭐 친일관리 처단, 지방관청 일본군 공격, 이송, 유인석. 단발령을 철회해라. 그리고 결국 고종이 의병 해산 권고 조치 발표로 해산을 합니다. 그 다음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때문에,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유생의병장 최익현.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발표해주세요. 신돌석.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평민의 느낌이 나죠? 돌석. 돌은 돌인데 석은 또 돌석인데 돌돌인가요? 돌석, 신돌석. 자, 정미의병, 동그라미 정미의병은 고종 강제퇴위 군대해산 때문에 일어난 거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됐고 가장 군사력이 컸다. 전투력 강화.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을 탈환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영사 간에 뭐 통문도 보내고 의병을 이제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이런 불법단체가 아닌 걸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병들은 이때 일본이 13도 창의군 이후에 이제 한일 병합 이후로는요, 우리나라에 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좀 싸움을 잘한다는 무술인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막 그런 무술인들도 죽이고 총도 다 뺏고서 이때 우리나라에 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호랑이 잡는 포수들을 다 그 총을 뺏어버렸고 다 잡아버려가지고 호랑이가 너무 많이 진짜 번식이 돼가지고 호랑이가 민가를 습격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정도로 포수가 없었어요. 호랑이 잡는 포수가. 그리고 그 호랑이는 나중에 누가 잡냐면 일본 애들이, 일본에 그 호랑이에 미친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호랑이 가죽 엄청 벗겨가고 우리나라 호랑이들 씨를 말렸죠. 일본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거 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뭔가 임팩트 큰 의거 활동. 자, 일단 이재명은 이완용을 저격을 했고요. 죽이지 못했지만 이재명은 이완용. 그리고 나철과 오기호는 오저감살단, 을사오적을 죽이는 오저감살단, 나철, 오기호, 오저감살단.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요르부미, 전명은 장인한 스티븐스 사살.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인데 외워줘야죠. 이재명은 이완용, 나철과 오기호,
오저감살단. 안중근이 이토요로부미 사살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일 아닙니까? 전명은 장인한 장전, 총을 장전해서 스티븐스 사살. 대단하신 분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은 교재 보면서 할게요. 애국개몽운동은 뭔가 부국강병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어떤 단체들이 있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 중에서 신민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보안의 헌정연구에 대한자강회는 순서예요. 보안에 해체되고 그 사람들이 헌정연구에 만들고 또 해체되고 대한자강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업적이라는 게 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금방금방 해산돼 버렸어요. 일단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했다라는 거.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을 하면서 우리나라 황무지를 개간해 준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토지를 뺏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 안 된다. 일본이 황무지 개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보안회. 황보 이렇게 외워주세요. 황보. 일본의 황무지 개혁권 요구 반대. 근데 헌정연구에는 헌자 들어가잖아요. 입헌 군주제 주장했습니다. 입헌 의회제도 주장한 게 헌정연구예요. 헌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헌. 그리고 또 역시 보안법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 운동. 저는 이거 억지로도 외우게 하라고 고자로 외우게 시켰거든요. 고종의 강제 퇴위, 고자, 황보, 헌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해주세요. 보안에는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 헌정연구에는 입헌의회제도, 대한자강에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가 하는 일이 많죠. 잠시만요. 신민회만 따로 따서 봅시다. 신민회가 제일 중요하죠.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꼭 애국개몽운동 라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창호 야기탁이 만들었고요. 안창호 야기탁 동그라미. 자, 국권회복, 공화정제 주장했고 활동이 중요합니다. 민족교육, 대성학교, 오산학교, 민족산업,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뭐 이러려면은 우리나라 이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산업을 육성해서 태극서관과 자기회사에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했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게 중요한데 바로 남만주 삼원보에 만듭니다.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해산은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해산됐죠. 이때 거의 신민회 인원들을 거의 뭐 105인이나 기소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이 신민회 그냥 신민회 회원들이 다 서대문 형무소로 잡힐 정도로 105인이면 거의 다 잡혔다고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잡혀버려서 와야 된 거죠. 이 105인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이 단체를 만든 것이고, 뭐 암살 미수 사건, 실제로 신민회가 한 게 아닌데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그래서 신민회는 이런 애국개몽운동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 삼원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흥무관학교로 만들기도 했죠. 신흥간습소, 신흥무관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국개몽운동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내용이 좀 많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보상운동, 각종 신문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국어 연구들, 뭐 그런 거 쭉쭉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4페이지. 이제 214페이지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점짜리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상일기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상설 이중과 함께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죠. 그러나 일본의 방해와 주최국의 거부로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여 폐하를 볼 면목이 없다. 헤이그 특사죠. 그럼 이 헤이그 특사의 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됐죠. 그걸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4번. 나머지는 다 시기적으로 삼국간섭은 청일전쟁 이후잖아요. 그리고 이전이니까 시기가 틀리고 결과가 아니고,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났던 거고,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고, 미국의 보빙사 파견도 조일 통상 수교 후에 이 전의 일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3점짜리 문제 난이도가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8번 문제.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무 일본의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는 게 외교잖아요. 외교권 박탈 내용입니다. 3조 통감을 둔다.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뭡니까?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봉기하였다. 요거 홍경래는 이거 세도정치 때 일어났던 거 그 전 사건이죠. 기억 아니고 이만손 영남만인소 요거는 위정척사운동에서 있었던 1880년대 아주 옛날 그 전에 거고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 신도성 을사의병 디귿 을사의병 맞습니다. 리을 고종이 해익의 특사를 파견했다. 맞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장 216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6쪽에 30번 문제 살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때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도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걸그룹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류승에서 갇혔었고 나는 대한제국 의용군 천무중장으로서 이토이를 보며 사살하였다. 이토이를 보며 사살하였다. 안중근 의사죠. 3번이죠. 얼굴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강호군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의거 활동을 했었던 대단한 분이죠. 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런 뭐 김상호, 이회영 다 배울 겁니다. 윤봉길. 자, 정답은 안중근이고 그 다음 문제 31번 봅시다. 31번 지금 애국계몽운동 단체로 배웠던 내용이죠. 헌정연구회, 대한제강회, 신민회 애국계몽운동입니다. 다음 단체들의 공통점은 애국계몽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위정척사운동 쪽, 의병 쪽 아니죠. 항일 무장투쟁 안 되죠. 애국계몽운동 전개에다 3번이죠. 민족유일당운동은 이때가 나중에 나오는 신간회 때 나오는 거고 독립군 기지건설도 국외 독립군 기지건설은 신민회는 했지만 헌정연구회 대한제강회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근현대사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촘촘히 한번 흐름만 파악을 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 번 더 교재 정리하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너무나 열받는 역사고 아픈 역사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진지하게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한 만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열공하시고요. 다음 시간 2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